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안전 상태에서 의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일동 국기 되어 경례! 자유롭고 지혜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청을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성악가 이영란 교수의 선정과 반주에 맞춰서 4절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한가하다 먼저 가신 태극기 애국 열사분들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 어제 유신이가 뭐라고 했냐 이러면 지금 한일 분쟁과 이거와 관련해서 한국에 아베 편을 든 사람은 동경으로 전부 이사를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걸 보고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제가 방송에다 대놓고 야! 그러면 김정일 편드는 새끼들은 모두 북으로 가라! 잘했죠? 요런 거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바로 콕콕 집어서 바늘로 콕콕 찔러줘야 아이코야 얘기 잘못하면 작살나겠구나. 이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 집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체구는 작으시지만 목소리 하나하나 송곳처럼 뚫고 들어가는 연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코디가 아주 예쁩니다. 우리 박선영 전 의원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안녕히 주무셨어요? 못 주무셨죠? 속이 부글
부글부글해서 잠도 안 오시죠 요새? 날이 그렇게 뜨겁지도 않은데 소화도 안 되시지요? 왜 그러세요? 네, 저기 앉아있는 사람 때문에 그러시지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힘내셔도 됩니다. 자, 쟤네들이 쓰는 말 우리가 그대로 돌려주면 돼요.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자신감 있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착 외구! 어우 작아요. 토착 외구! 토착 외구! 어제요 뭐 유시민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친일하려면은 동경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뼛속 깊이 친일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친일 가구, 친일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라고요? 문재인입니다. 그 문제만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 최고의 토착 외구입니다. 그 이유 아세요? 네, 첫 번째 왜 그렇지요? 첫 번째, 그의 딸 지금 어디 있어요? 가해라는 여성 지금 어디 있어요? 네, 어디 있는지 왜 갔는지 오리무중인데요. 그 문재인의 딸이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 아십니까?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 아십니까? 일본에서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 일본 내에서도 가장 국수주의적이고 가장 군국주의적이고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만든 그 뿌리의 대학에 다녔습니다. 그 대학 이름이 뭐죠? 국사관 대학입니다. 여러분 자신있게 토착외구라는 말을 문재인에게 쓰셔야 됩니다. 자, 문재인의 딸이 다닌 대학이 무슨 대학이라고요? 국사관 대학. 국사관 대학. 자, 같이 해보세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국사관 대학. 국사관 대학. 딸이 일본으로 유학 갈 때, 그 유학 갈 대학을 정할 때 아빠가 몰랐을까요? 엄마가 몰랐을까요? 미성년자가 대학을 갈 때 여러분 누가 옆에서 같이 골라주고 추천해주고 여기가 좋다 이렇게 권하십니까? 바로 부모와 조부모들, 그죠? 부모님들이 골라줍니다. 문재인이가 골라주고 문재인의 처가 같이 골라준 그 문재인의 딸이 다닌 대학이 어디라고요? 국사관 대학입니다. 국사관 대학은 정한론, 한국을 쳐서 대륙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군국주의자들의 뿌리가 된 대학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자, 큰 소리로 문재인이 토착 외구다! 문재인이 토착 외구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부인 정수기는요, 정수기가 뭐 하는지 알죠? 예, 물을 깨끗이 하는 정수기가 아닌 건 아시죠? 그 사람은 다도를, 무슨 다도를 배웠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수기는 부산에서 가장 일본의 정통스럽다고 하는 그 다도를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그 다도를 배우면서 한국 차를 마셨을까요? 한국 차를 마셨을까요? 딸은 일본의 가장 군국주의적인 그런 대학을 보내고 명성황후를 시해한 그 부류들이 다녔던 학교를 다니면서 그의 부인은 집에서 일본 차를 마시고 일본 다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일본 다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것을 문화에 대한 이해로 배웠다면 그의 남편 문재인은 절대로 그의 입에서 친일, 토착 외구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그런데요, 이 토착 왜구는 문재인만이 아니에요. 정은이도 똑같아요. 정은이 엄마 누굽니까? 정은이 엄마 누구예요? 누구요? 고영희예요. 고영희가 누구죠? 제1교포입니다. 북한에서는요, 저는 이런 용어 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니까 나쁘게 듣진 마세요. 북한에서는 제1교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째포, 저펜교포.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일본이란 단어조차 못 써요. 그 째포라고 불리우는 째포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네, 김정은이에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김정숙이가 타주는 그 일본 차를 마시면서 집안에 있었듯이 김정은이는 일본 요리사가 만들어주는 밥을 아주 어려서부터 먹고 자랐고 누구 뱃속에서 나왔어요? 네, 고영희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네, 집에서는 일본 음식만 먹고 일본 차만 마시고, 그리고 아이는 일본에서 공부를 시켜놓고 바깥으로는 반일이라고 하고 항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친일 분자들을 숙청해야 된다고, 척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여러분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친일이라는 단어 앞에서 괜히 움츠려들거나 작아지거나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대한민국의 토착 외고 1호는 누구다? 그런 문재인이가 지금 친일 반일 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용어로 온 국민을 두동강에 내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이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역적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못살게 굴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우리는 일본과 많이 경제 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서로 해왔습니다. 애증이 교차하는 나라입니다. 과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에는 한미 혈맹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미일 삼각 동맹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일본의 잘못되었던 과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망초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기억해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 친하고 사이좋은 나라 있습니까? 역사가 얽히고 설키고 국경이 수백 번 바뀐 유럽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국익을 위해서는 외교 관계를 적절하게 잘하면서 자기네 국익을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는 시대착오적인 친일 반일이라고 하는, 본인이 친일이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친일 반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 국민을 두 동강 세 동강 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이 정권은 들어오자마자 사법농단이라 그러면서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법농단, 바로 문제가 된 그 일본 징용 문제를 다룬 판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왜 정부와 협의를 했겠습니까? 왜 했겠습니까? 지금 그 이유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고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문재인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외국과의 조약 관련한 판결을 할 때는 정부와 이런저런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협의를 음으로 양으로 했던 사람들을 지금 거의 100명을 다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100명 가까운 판사들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문재인이가 매국노입니다. 친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쪽박차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친일 프레임에 여러분 절대로 갇히지 마십시오. 문재인에 의한 정은이를 위한 친일 프레임에 애국지사 여러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일본을 용서하지 않되 일본과 손잡고 같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때만이 대한민국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을 이 정권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사람을 국군의 뿌리라고 하면서 자기 필요할 때만 저 이순신 장군을 모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현 사정이 국제사회에서 쪽박찬 12척도 안 되는 배, 제가 볼 때는요 10척도 안 돼요. 그런데 2척을 정은이가 보내줬어요. 언제 보내줬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삼척에 한 대 보내줬고요. 그리고 요새 고성에 한 대 보내줘서요 목선 2대 합해서 12척이 됐어요. 여러분 박수 안 치세요? 그 쪽박난 목선 12척, 2척은 그나마 정은이가 보내줘서 12척 됐다는 거를 무슨 낯짝으로 국민 앞에 뻔뻔스럽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적어도 충무공의 이름을 갖다가 도용하는 그런 짓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라는 단어를 지금 헌법 위에 올려놓고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면서 이 민족을 쪽박차게 만들고 있는 이 문재인은 우리가 반드시 타도해야 됩니다. 게다가 우리 착하고 예쁘고 그리고 순수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우리 한민족을 감성적으로 들쑤셔서 일제불매운동, 일제불매운동이 누구를 위한 불매운동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한 불매운동이겠습니까? 그것은 네, 문재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은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불매운동은 관제 민족주의입니다. 21세기에 그런 민족주의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정권은 반드시 일본이 제안한 중재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서 과거 문제로 일본과의 과거사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깨 쭉 펴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 땅의 최고의 토착 회고는 누굽니까? 이 땅의 최고의 적폐 가족 1호는 누굽니까? 문재인은 나가라! 문재인 아웃! 문재인은 김정은의 똘만이다! 감사합니다. 경제 살리는 길! 경제 살리는 길! 경제 살리는 길! 야, 요것도 경제 살리려면 이분의 말씀을 안 듣고는 절대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남지 않습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경제
최고의 논평을 하시는 분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다 아득해주면서 문재인에게는 절대 안 아득해주는 분입니다. 왜냐? 군에서 장교로 다니면서 빨개 시기를 모조리 때려잡아야 된다는 이 지조 하나로 오늘까지 오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TV에서 여러분 많이 뵀을 텐데 전 매일경제신문 고문이시며 경제평론에 대가신 우리 배명기호 회장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나오셨네요. 자유대한수호 존경합니다. 자유대기업 존경합니다. 고교연합 존경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용기를 갖게 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노인입니다만은 아직도 피가 좀 끓고 있어요. 피가 끓고 있어요. 근데 이 눈과 귀에는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이요. 대한민국 국격을 올린 한국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립니다. 경제가 못 살겠다고 합니다.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못 살겠다고 그래요. 기업과 기업인이 못 살겠다고 그래요. 왜? 반대한민국이 집권해서 반대한민국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 정권이 점령해서 마치 점령군식으로 홍위병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다 자기의 정권 자원의 전리품이나 노예품으로 채웁니다. 전리품이나 노예품하고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필요하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필요하면 나오라고 해서 촉구하고 당부하고 협조하라고 그러고 평창올림픽 후원해라 투자 일자리 창출 후원해라 자기 정권 자원에 필요하면 가서 동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맨날 가서 압수수색하고 잡아넣고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가 통계 발표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말 현재 대한민국의 살림살이 진영표를 체크해보면 30몇 조의 적자입니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36조 5천억의 적자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대한민국 최근에 재정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2011년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으로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경제를 압박해서 실적을 악화되고 세수는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선심, 복지, 생산 지출은, 통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펑펑. 왜 그래? 그 배경이 있어요. 왜 재정 수지가 펑펑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정 확장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 확장론이라는 게 들어보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양극화 시대 때 재정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좋다 하는 확대론을 제시해가지고 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믿고 좀 펑펑 지출하고 있으니까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우리 경제는 다 까물었어. 우리 경제 다 까물었어. 알고 계시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우리나라 GDP는 마이너스 0.3%예요. 이건 사상 처음이에요. 근래에 대한민국의 GDP가 마이너스 성장된 건 올해 1분기 처음이에요. 처음. 세계적인 신용기관 S&P P지사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대한민국의 경제 잘해봐야 2.0이다. 2.0. 일본의 노무라 정권은 노무라 금융지주는 1.8% 가면 잘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아니야 2.3, 2.4, 2.5 올라간다고 그러고 있어. 왜 그래요? 기획재정부가 바보라서 그럴까? 나는 바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눈치 보려고 해. 눈치 보려고. 청와대 눈치 보려고. 아니면 국민들 눈속임 하려고. 2.4, 2.5 어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이 시간 현재고 이 시간 현재 계속 재정 적자는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께서는 재정을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만사 형통이다. 왜 그래요? 내년도에 4월 총선을 내년도 4월 총선을 경량해가지고 집권민주당은 전국 시도별로 예타 면제, 예비 타당성 면제 특혜 24조를 골고루 다 베풀어. 그리고 지역마다 생활 SOC하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내년도 총 예산은 500조를 넘어 500조. 총선 전략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든 말든 기업을 망하든 말든
자기들 장기 집권 적으로 이 시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와 기업이 죽을 게임인데 한일 간의 외교 참사가 벌어져가지고 어떤 사태가 벌어졌어요. 일본의 아베 수상이 대한민국 정부는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저는 국제 간의 협정을 지키지 않는 나라가 믿을 수 없다. 저런 나라에 자유무역을 우방국 안보 우방국에 태클을 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경제 보복을 다 했는데 30대 기업을 청와대로 오라고 30대 기업 청와대 다 오자 맨날 압박하던 30대 기업 오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반자유주의로 보복 단행했는데 당신은 독점하시오. 자기들이 잘못한 외교 참사 전선에 대한민국 기업 다 끌어들여. 기업이 무슨 짓을 해? 대한민국 기업이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하고 맞서가지고 이겨줘요.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하고 맞서 이겨줘요.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 백전백패예요. 일본 경제하고 싸워가 죽는 전선에다 다 나가라고 해요. 누가 대통령이. 자기가 일으킨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아베만 욕으라. 아베가 뭐 미쳤어? 아베는 8개월 동안 9개월 동안 일을 갈았어. 일을 갈았어. 대한민국 정부 믿을 수 없구나. 대한민국 정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맺어진 청구권 협정 다 지었고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협정 맺고 다 폐기하고 대법원을 통해가지고 일제강점징용 배상 판결 위안 배상권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압수하려고 그래요. 일본이 참을 수 절대 안 해. 절대 할 수 없어. 그 전선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일본 아베 정권이 반자유무역으로 해가지고 보복을 하니까 우리는 총력을 다할 테니까 30대 기업 다 참여해라. 30대 기업 다 전사하라는 얘기예요. 30대 기업 일본 나가서 전사하라는 얘기예요. 한국 경제 다 망하게 해놓고 이제는 우리 민족 경제 다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시간 현재 제 눈과 귀에 들리는 진행적인 사건입니다. 이걸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경제 기자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고비를 겪어서 쭉 성장해서 세계적인 성공 통례를 만들었습니다만은 태평세월 여기 다 고비를 다 겪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한테 당면한 이 경제 고비는 최악의 고비로서 이걸 뭐 원리도 없고 법도 없고 깡패도 아니고 조폭도 아니고 미쳐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국민의 힘으로 분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내년도 4월 총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 작전이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냥 논리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 깃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태극기 깃발이 똘똘 묻혀가지고 내월 4월 총선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서 퇴출을 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말을 내 말씀을 메모를 하겠는데 저는 오기 전에 저는 매주 충무로 자영업자 뒷골목에서 끝내겠습니다. 자영업자 뒷골목에서 된장찌개면서 소금구이 먹고 오는데 그 주인이 오늘도 갔다 왔어. 오늘도 전주 사람인데 선생님 나는 전주 사람이고 저는 선거 때 민주당 찍었는데 왜 이제 손님이 없어요? 왜 이제 손님이 없어요? 나는 민주당에 표를 찍었는데 왜 이제 손님이 없어요? 언제 정권이 바뀌어요? 언제 세상 좋은 세상 와요? 이걸 오늘도 물어봤어. 오늘 이거 현재 확인된 사항입니다. 충무로 뒷골에 가면 자영업자들이 수십 명 있어요. 일어날 수 없이 매일 혼술로 혼밥으로 매일 만나는데 문재인 정권에 투표를 했는데 왜 손님이 이렇게 없느냐고. 언제 선거가 되고 언제 세월이 바뀌고 언제 좋은 세상이 오냐고. 내년 4월에 온다고 그랬을 때 내년 4월에 온다고. 제가 60년 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신익기 선생이 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때 선거 구호가 못 살겠다 가라보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못 살겠다 가라보자. 지금이 바로 60년 전에 못 살겠다 가라보자. 그 대버려진 시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태극기 깃발이 내년 4월에 선거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한 30년 이상 오래 알았는데
우리 배병여 회장님 목소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나도 우리 배병여 회장님 연세쯤 되면 그 목소리가 나올지 이것도 걱정이네요. 자, 배병여 회장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구호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갈아보자만 하시면 됩니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아니라 그냥 끄집어내놔야 돼. 이렇게 태극기를 사랑할까.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에 수많은 법조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법이나 다스리면서 편하게 지내면 될 텐데 요놈의 문제 여기까지만 들으면 열이 받는 변호사예요. 나와서 한마디 잘못했다가 자칫하면 고발 고소도 당하는 변호사예요. 그래도 나는 가만 앉아서 법이나 들여다보는 이런 변호사는 나는 못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을 하셨다는 우리 조은영 변호사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여름 더운 삼복더위에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애국심에 제가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교연합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더루킹 여론조작 부정선거입니다. 근데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전혀 모르세요. 여기 계시는 분은 애국자시니까 너무 잘 알겠지만 저기 제1회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자유한국당 그 누구도 거기 출마자 그 누구도 의의를 제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역사 잠깐 한번 돌아볼까요? 4.19 혁명이 왜 일어났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원인이 뭐죠? 3.15 들어보셨죠? 3.15 부정선거. 그때는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61년생이니까 사실 4.19가 60년에 일어난 거 알고 있어요. 그날 60년 3.15 부정선거,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규웅 전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이 특히 부통령 부정선거 그거 했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네. 여러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 뭐 초등학생이나 또는 중고등학생 또 그리고 4.19 때 직접 참여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원인 일어난 4.19 우리 유명한 얘기 있죠. 마산 4월 11일 1960년 4월 11일 마산 신포동 앞바다에 마산 상고 교복을 입고 눈에 체류탄이 박힌 그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떠올랐다는 거. 그래서 김주열을 뭐 지금도 북한도 마찬가지고 아주 유명한 열사로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랄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 북한 간첩이 조작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아, 예. 다행이네. 여기는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네요. 예. 1946년 대구 폭동 주범 고정간첩 이석이 실토했습니다. 자기가 간첩 조정방에 의해서 김주열이 조작도 그렇고 또 고정간첩 김용주라는 그 간첩도 역시 실토했습니다. 북한에 의해서 물론 4.19 전체가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김주열 시체 조작부터 4.19의 촉발점 마산 사람 바닷가 여기 뭐 우리 사무총장도 마산고 출신인데 마산 사람 바닷가 사람들 대체로 열체질을 맞죠. 예. 뭐 전남 신안이 됐든 경남 마산이 됐든 제 고향은 경북 영덕 강구입니다. 여기 사회자 손상대 씨 저기 손상대 씨도 울진 북면 다 바다 끼고 있습니다. 바다는 잠잠합니다. 보통 잠잠하다가 물이 썩나면 질풍노도 태풍 그거 아무도 못 막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사도 그래 왔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모든 사건 뒤에는 북한 공작이 있었습니다. 5.18도 마찬가지고 제가 책도 썼지만 세월호도 북한 공작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 살펴보십시다.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출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정선거할 이유가 없어요. 혼자 그냥 당선인데 왜 부정선거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 물론 이기붕은 부정선거를 했다고 역사적으로 나와 있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김주열이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혹시? 전북 남원입니다. 남원. 그리고 3월 15일이 마산고등학교 저거형하고 합격 통지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그거는 객관적인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날 부정선거 시위가 일어나서 걔가 교복을 입고 합격 통지 받으러 온 애가 교복 입고 시위하다가 그것도 퇴학 잘못하면 퇴학당하잖아요 그 시절에. 그런데 체류탄에 맞아 죽었다. 근데 아무 왜 목격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하여간에 여기 연설이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제 말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북한 공작에 의해서 마산 사태가 일어나고 결국 전국으로 그게 4월 11일 날 발견돼서 4월 11일부터 4월 4일, 4일, 18일 일주일 동안 전국을 휩쓸었죠. 시위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셔가지고 4월 26일 일주일 후에 하야하시고 하와이 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세요. 더루킹 사건. 그 정치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저 이전에 이미 여기 뭐 조형곤 연사께서 많이 말씀하셨죠. 기술적인 거 8,840만 건의 여론 댓글 조작으로 그때는 직접 투표함을 바로 부정선거했지만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SNS 많이 쓰잖아요. 컴퓨터로 조작 다 가능한 겁니다. 투개표함 바꿀 필요 없어요. 물론 바꾸기 위해서 작업도 하겠죠. 그리고 지금은 전자투개표 이미 선거관리 규칙을 개정해서 즉시 임명부 폐지합니다. 지금은 그런 조작을 검증하지 못할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현행법이 이미. 그것도 법도 아닙니다. 선관위 규칙 수준으로. 그래서 그 기술적인 것을 제가 자세히 논증할 시간적 한계 때문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여론 조작이 뭐라고요? 제2의 현대판 3.15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제가 더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설명을 못했다면 그건 제 탓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비하기 심했는데 제4차 산업혁명 들어보셨죠?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던 시점 60년하고 지금은 뭡니까? 2019년 69년 거의 어떻게 됩니까? 59년이 지났죠? 그만큼 기술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직접 투표함 바꿔치기 안 해도 부정선거가 가능하신 환경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영곤 연사가 불일 났게 여기 나와서 열심히 쉽게 설명했잖아요. 8,840만 건 여론 조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여론의 90% 이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별갱이들이 여론 조작을 다 해버린 상태에서 그 선거 하나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 2020년 4월 총선이 200석 안되게 막고 뭐 자한당이 100석을 넘게 얻어서 개헌을 막는다고요? 그분들 그런 연사들 제가 폄훼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분들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판단할 때 선거 형식적으로 치르지만 우리 그냥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 여론조작 사태를 못 막으면요. 첫 번째 1단계가 걷히고 두 번째 이미 전산으로 선관위 전공농 애들이요. 선관위 직원 그러니까 약 3,000명 중에 2,000명 이상 70% 이상이 전국 공무원 노조예요. 걔들이. 그리고 여러분 선거 감시 들어갑니까? 여기 자한당 직원들 중에 선거 감시원으로 들어가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어요. 제가 작년에 아니죠. 2017년 홍준표 대선 때 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이종혁이한테도 얘기했고 선거대책본부장 이철우 지금 현재 경북도지사예요. 이자들도 미친놈들 뭐 선거하기 바쁜데 그거 관리할 시간이 어딨냐 이런 개지랄을 해요. 여러분 제가 직접 요청한 사람입니다. 2020년 4월에도 저는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선거 감시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거기 누가 들어간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정교조가 들어갑니다. 정교조 민노총 산하의 정교조.
제 혼자서 흥분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저 이민 가면 돼요. 예? 저는 이 토착 외국 아까 박선영 교수님도 얘기 잘해줬는데 이자들이 뭐 반일 감정 일으키려고 일본 그 여행 가지 말라고. 아니 요번 21일날 일요일날 제 지인 제 지인 결혼식 참석하러 저는 일본 갑니다. 가서 사시미 잔뜩 먹고 올 겁니다. 예? 여러분 진짜 심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내가 비관을 붙들려고 이 자리에 올라선 거 아닙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선거 하나 많아요. 솔직히 저는 지금 문재인 선거도 조작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 막지 못하면 저희들 대한민국 적화되는 거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플랜 B를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조직을 저는 연합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그나마 교육 수준이 가장 높고 최고의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으로 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네, 시간 관계로 짧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말 심각하거든요. 예, 부정선거 문제. 물론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버리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우리 문재인 끌어내리는데 4분 오열된 태극기 진영이 전부 다 뭉쳐야 됩니다. 예? 연대를 해. 연합을 못하면 연대를 하고 같은 주제에 이미 이렇게 같이 집회를 하기로 했다니 반갑기 거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거에 기대하신다면 부정선거 막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드루킹 몸통 누굽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김경수 풀어주고. 예?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 3.15 부정선거는 조작된 4.19로 김주현이 죽은 시체팔이해서 정권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좌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물론 3.15 부정선거를 안 했다가 아닙니다. 김주현이 시체가 조작됐다는 겁니다. 제 주장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엄연하게 8,840만 건 여론조작 당연들도 여러분 가서 김경수 구속 수사하라고 한번 시위한 적 한 번 있어요? 아 시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시민 안 했다 치고 자유한국당 저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대표 원내대표 다 법조인 안 해요? 이 의미 모릅니까? 저는 아무도 자유한국당이 안 하길래 제가 미천한 몸으로 책까지 지었어요. 아니 물론 그 책 안 팔리죠. 당연히 내가 뭐 많이 팔리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이건 딱딱하고 귀찮고 교과서예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데 헛다리 다 짚고 있어요 다들. 예? 여기 여러분 애국 시민들이 와서 태극기 집회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도부들이 제대로 방향을 찍어서 제대로 하면 저런 끌어내리는데 바로 우리 힘으로 됩니다. 미국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창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여튼 드루킹의 몸통은 문재인인 거 아시니까 제가 끌어내자 하면 여러분 문재인 외쳐주십시오. 삼창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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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 조은영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 중에 100번 1000번 우리가 진짜 사실에서 태극을 들고 예를 들어 문재인을 끌어내린다 하더라도 선거를 이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전 선거운동 당연히 폐지해야 되겠지만 전자개표기는 북한의 15,000명 이상 되는 세계가 인정하는 해커 조직이 한순간에 전자상태에서도 결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 말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4월에 선거를 하지 않든지 그전에 문재인을 끌어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결판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박이다. 사전 투표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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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개표기 부사라 이런 전자개표기 부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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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이면 문재인이가 뭐 파쇄하라 뭐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경남 말로 부사라 이래야
뭐가 하나 부서지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이것도 시적절하게 맞게 해야 됩니다. 자, 지금 하늘 간의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차라리 친일로 살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끝장났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저는 아베를 지지합니다. 왜냐? 아베보다도 더한 짓을 하고 자빠졌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싫고 그렇게 김정은이가 좋으면 북한 가스 살아나는데 왜 안 가자고 이거요. 이런 빨리 새끼들만 한 2천만 명만 너희들이 좋아하는 북으로 가서 살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여기 모여서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늘 간의 문제, 일본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일본인보다가 한국을 더 사랑하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게 도대체 누구야? 여러분 집회 현장에서 가끔은 뵙습니다.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는 왕따르의 밀카 씨를 모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아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일본에 태어난 것이 저의 한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죄 많은 나라에 태어났을까? 제가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시아 여러 나라에 피해를 주지도 않고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역사가 없는 깨끗한 나라에 태어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수없이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본은 과거의 일본은 아닙니다. 이제 문명 국가로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진영의 건전적인 본연을 위하여 힘을 쓰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께서 부디부디 일본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선을 잡아주시고 앞으로 아시아의 리더로서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이번 일본이 내린 결정 수출 규제 강화는 경제 보복은 아닙니다. 아직 경제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 이른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문 정부가 하는 짓이 해도 너무한다.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보낸 메시지입니다. 제발 북핵에 인질이 돼 있는 첫 번째 피해국인 이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안보를 강화시키고 환적을 비롯한 유엔 제재의 권리는 최소한 그런 밀수 불법적인 일만큼은 스스로의 힘으로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아주 절실한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반지하면은 아시아의 안보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강력한 조치에 한 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8월 중에
문정부가 만약에 확고한 대답을 안 할 경우 호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이 무역 대상국 중에 27개의 호화이트 국가가 있는데 안전보장상 동맹국을 비롯한 나라들에게 특혜를 준 그런 기준입니다. 그 기준 참고로 말씀드리면 EU가 결정한 호화이트 국가는 8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원래 대한민국은 그 8개 국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27개라는 특혜를 주는 호화이트 국가는 너무 많았다, 그런 의견도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서 배제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결정을 내린 3가지 품목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들, 전략 물자로 의심되는 많은 물자들에게도 규제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도 수출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달 걸리는 기간이 90일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발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라든가 그런 강력한 행동을 하면 할수록 일본 정부는 더 강력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정부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여기 계시는 양식이 있고 양식이 있는 애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만이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부디 대국 집회가 하나로 뭉쳐서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아잔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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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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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예, 완전.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
이슬같이 기꺼이 죽이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이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예쁘시지 않는 들판처럼 눈빛들이 영원한 빛을 나서 할아버지 할머니 묻힌 땅을 우리도 언젠가는 묻힐 이 땅을 소중히 아프며 지켜나가세
옆집에 아저씨 보고 혹시 김정은이 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김정은이 욕하면 안 되죠. 빨개. 김정은이 욕할 수 있어요. 그 새끼 찌기쁘지 애국자. 요렇게 딱 보면 될 수 있어요. 종북 좌파 이거 간단한 거요. 김정은이 욕해봐 못해. 종북 좌파. 김정은이 욕해봐 여놈의 새끼 막 초등비 깎아보가 요리면 이런 사람은 애국자입니다. 굳이 뭐 이놈의 새끼가 옛날에 어디로 돌아서 뭐 이런 문재인처럼 조상 다 까가지고 토착 외고 세력 이까지 갈 필요 없어요. 지금 딱 드러났잖아요. 지금 저 북한에서 문재인을 보고 여기서는 기레기 언론과 청와대와 좌파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위원장 이렇게 딱딱 붙여주는데 북한에 있는 외무성 이 쫄따구 새끼들이 함부로 주댕아리를 남조선 당국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 청와대가 됐든 집권 여당이 됐든 어디든 하나라도 정신 제대로 박힌 놈이 있으면 야 이 새끼들아 어떻게 문재인이 보고 남조선 당국자를 하냐 이놈의 새끼야. 공산주의자로 불러야지. 잘 불렀네. 이거 잘 불렀다. 뭔가 이렇게 들이댈 수 있는 놈이 있어야 되는데 한 놈도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몽땅 다 빨개겠지.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 아무리 좌파든 주사파든 빨개이든 제가 아버지 보고 조롱을 떨고 욕을 하는데도 아이고 국무위원장님 이 뭐 도대체 조직이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냐 되면 이거는 공산주의 매뉴얼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통일 백성무 선생님 계시지만 이 자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간첩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애국자분들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심장이 뛰거나 덕대기 땀이 나거나 아니면 얼굴이 붉어져서도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아무 거짓말이나 그대로 합니다. 받쳐먹고 헌어간 날 미군 미 대사관 앞에서 반미 시위를 하고 미군이 물러가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인간들이 정작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다 유학을 보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18명의 장관 중에 12명이 지금 자사권이 특목권이 폐지해야 된다고 지랄을 하고 있는데 정작 저 자식들은 자사고와 특목권을 보내서 다 먹고 살 만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저 자식들 공부 다 했다고 자사고 특목권을 없앤다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10대, 20대, 30대가 정신을 못 차렸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집안에 아이가 정신을 못 차리면 엄마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고 엄마가 정신을 못 차리면 아버지라도 차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여기 계시는 할아버지들처럼 뭔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해안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교조 교육을 받은 아버지, 엄마 그러나 지금 정교조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 이것도 잘못됐다고 할아버지가 야 이놈들아 그게 잘못된 길이야 공산주의자는 너희들이 몰라 우리 때는 어떻고 저떻고 하면 아이고 아버지 할아버지 지나가신 말씀이죠. 아니더라도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는 예의를 갖추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보고 아버지 탈딱이니 꼰대니 아버지가 태극기를 들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런 썩어 빠진 새끼들이 어떻게 자식의 역할을 한다고 돈 없으면 또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이런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벌어놓은 돈 절대 자식들한테 주지 마십시오. 자식 줘봐야 절대 대접 못 받는 세상이 옵니다. 다 전부 다 비닐봉투를 싸서 어디 화분 같은데 아유 화분은 또 애새끼가 들고 갈 수도 있어요.
혼자만 아는 어디 산에 가서 말뚝꼬 해놓고 거기다 숨겨두십시오. 그래서 도저히 내가 몸을 가누지 못할 때쯤 되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애국심이 없으면 효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도하지 않는 애국자가 도대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빨개 새끼들만 그러지 않는 거예요. DNA가 똑같아서 빨갱이가 빨갱이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빨갱이 올챙이 낳고 올챙이는 못 낳구나. 이런 나라에 적어도 야 지금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내가 한때는 경제부총리를 했는데 내가 그래도 한때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한때는 대한민국 경제를 주름잡았던 사람인데 이 정도 머리에 먹물이 들었다면 지금쯤 식도를 열고 제가 내 앞에 가서 나라 경제를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 배를 책임지래. 저쪽 배를 먼저 쪄야 돼요. 어떻게 돼서 나라가 백척간도에 와서 곧 망하게 생겼고 다시 망하면 30년 50년 또다시 힘든 생활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만든 그 원흉들이 나와서 선고 대적을 하고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목숨 걸고 제가 이 나라를 구할 테니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이래도 따라갈까 말까인데 뒤에 가만히 처박혀서 애국 국민들이 문재인만 어떻게 정리하면 그때 똥폼 딱 잡고 나와서 아 내가 총리를 했던 누굽니다. 장관을 했던 누굽니다. 꼴값을 떨고 자빠졌어요. 이제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또 한 번 우파가 쏟는 날이 온다면 우리는 진짜 대한민국을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야 됩니다. 국회에 있는 저 300명 국회의원 물론이고 이 관료 출신들 그리고 애국심이 없는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눈높이로 여러분이 모시는 애국의 척도로 진짜 대한민국을 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런 자들을 뽑아서 국회로 청와대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람 4명이 탄 목선이 130km를 떠내려와서 삼천강구에 도착해도 조사 중 잘 모르겠습니다. 찌그러진 배에 사람이 타지 않고 배가 떠내려와도 아직도 조사 중 대공 혐의점 없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낚싯배를 타고 나가보세요. 바다 한가운데 돼 있는 사람 머리만한 이 부표조차도 식별이 가능한데 10m 되는 나무배가 바다에 덩덩 떠다니는 걸 보고도 그걸 몰랐다. 그러면 5m짜리 배 1m짜리 배를 타고 간첩 새끼들이 동네에다 새에다 막 들어오면 아무도 못 잡잖아요. 지금 아마 알게 모르게 조만한 배를 타고 수도 없이 많이 기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도 내가 보기니까 한 명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옆에 계신 분하고 악수 한번 해보세요. 손이 따뜻하고 감정이 있으면 이분들은 다 애국자야. 자, 악수해보세요. 잘 얼굴 잘 받으세요. 자, 오늘 특별히 이 행진에 대한민국 수호 장승단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승복 장군님, 그리고 육사, 해병대 상사, 갑종장교, 해군 OCS, 평탄 한미동맹 지원단 이런 분들이 오늘 행진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보교연합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너무 잘하시길래 스스로 박수를 칠 수가 없어서 이분들께도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저번에 저희들이 그 평택 미군 부대 해프리스 그 앞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그날 30도가 넘는 날씨에 얼굴이 바짝 타서 조선말로 시큼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부대에 계시는 미군 용사들이 그 더위에 와서 우리를 응원해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나한테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이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평택 햄플리스 부대 앞에서 좌파와 지금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한미동맹 지원단의 김현수 단장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김현수가 아니고 김수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좌파들하고 싸울지기 전에는 몸무게가 78kg였는데 요 좌빨놈들하고 싸우느라고 밥을 못 드셔서 67kg가 됐어요. 그래서 이름도 김수현인데 김현수인지 제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잠시 캠피스 평택 기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7월 5일날 약 600여 분의 동지분들이 오셔서 이 캠프 험프리 집회를 통해서 주한미군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성과 보고를 말씀드리러 직접 올라왔습니다. 캠프 험프리에 있는 모든 주한미군 병사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 이게 민간 외교 활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 사실에 주목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캠프 험프리 앞에서의 집회를 정기적으로 매월 한 번이랄지 두 번이랄지 수천 명이 모여서 한미동맹 관계를 지지한다면 분명히 미군 부대가 감동할 것이고 미국 정부가 감동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의 그 뜻으로 모아진 윌리엄스 주한연합사령관에게 전해지는 기념패도 무사히 잘 전달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애국심이 전달이 분명히 된 겁니다. 끝으로 캠프 험프리의 집회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매주 금요일날 오후에 10명에서 약 20명 정도의 그 한두 시간씩 민중민주당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하라는 집회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미동맹 지원단 동지들과 주민들과 저는 그 집회를 계속적으로 맡고 있는데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매주 일요일날 14시에서 17시까지 험프리스 메인게이트 앞에서 반미 집회를 사전 봉쇄하고 주한미군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집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지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동지 여러분. 자, 지금 제가 감옥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어제 그저께까지 재판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좌빨들에게 한번 물리면 재판 고소 고발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방송하려네, 집회할 날에, 재판 받으러 갈라네, 조사 받으러 갈라네, 벌금 내려네, 집구석이 망하기 10초 전이에요. 우파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좌빨들은 우파가 고소를 안 하니까 제가 괜찮아야 앞으로 우파도 기회만 되면 무조건 고소 고발을 일선해야 됩니다. 지겹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파에도 자세히 보시면 고소 고발 전문 한 분이 계십니다. 미 하버드 대학을 나오신 것 같은데 고소 고발 이렇게 우파에서는 전문을 하기 어려워요. 어제도 대법원에 가서 한수하고 내려오는데 뭐 대검찰청 앞에서 누군가는 좌빨 고소 기자회견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자유민주연합의 2번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토요일날 행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선 말 대한제국 때 나라를 빼앗겨서 35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왕도, 조선의 왕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때는 우리 백성들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 생활 35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몇 년 만에 우리 자체적인 힘을 갖고 있던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권한을 정치인들에게 대의했더니 그들이 통째로 권력을 문재인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우리가 한 3년간 문재인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힘이 드시죠? 예, 힘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 권력을 문재인이라는 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이념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그런 자에게 우리가 권력을 넘겨줬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노예 생활로 접어들기 전 이미 수없이 많은 경고가 왔지만은 여기 앉아있는 수없이 많은 분들도 잘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내 개인 생활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든 권한은 권리를 빼앗기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적은 위로는 김정은이가 우리의 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 보면은 내부에 우리의 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부의 제일 1번 적이 누구입니까? 예, 문재인이가 우리의 1번 적입니다. 그 문재인을 저 위에 세우기 위해서 힘을 협력했던 자들이 또 우리의 적입니다. 그 적의 또 첫째 순위가 누구입니까?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이 그 힘을 키워서 지금 인원이 100만입니다. 100만. 대한민국 국군의 조직보다 더 큽니다. 100만 대군입니다. 이 100만 대군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한 방을 잘 쓰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이렇게 클 때 저 민주노총을 누가 저렇게 키웠습니까? 현대 자동차가 저렇게 키웠습니다. 현대라는 시장경제 질서 체제를 지키고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현대라는 그 기업이 오늘날 민주노총이 크는데 엄청난 숙주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 두 번째 적이 누굽니까? 참여연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를 참여연대 정부라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누가 키웠습니까? 참여연대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부터 시작해서 포스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그룹과 기업들이 오늘날 참여연대가 크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게 하는데 저 기업들이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좌파 단체가 성장하는데 또 누가 기여했습니까? LG그룹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룹들이 또 기여했습니다. 문화가 자기화되어서 이미 문화에는 우파 문화인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문화 자기화에 또 누가 기여했습니까? CJ그룹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그룹이 기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 땅은 이렇게 많은 적들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는 군사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희망 하나 갖고 지금 이곳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1945년 8월 14일 날 밤입니다. 8월 14일 날 밤에 이 조선의 모든 일제 천황의 신민들이 모두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해방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반도에 광명이 왔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방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 한방입니다. 한방.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그 한방을 보내면서 이 대한민국 땅, 이 조선 반도에 희망도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구하고 자유가 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 한방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방을 찾아서 저 김정은과 문재인 저 민주노총 100만 대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 한방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매일 우리가 토요일만 되면은 목표와 목적지는 똑같은데 이렇게 정신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한방을 만들어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자유를 찾을 수 없고 영원히 문재인의 노예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한방을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곳은 반드시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문제를 준과 동시에 해결책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 한방은 제가 생각하는 한방은 너무나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답을 찾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저 이웃 나라에서 바로 얼마 되지 않는 나라에서 그 한방은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방이 뭐냐 하면은 바로 문재인이가 있는 저 청와대 앞에서 한강 철교까지 우리가 쭉 힘을 보태서 선다면은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 수 있는 일은 100만입니다. 100만만 되면은 청와대에서 한강 철교까지 반드시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문재인 일당에게는 한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김정은에게도 한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것저것 눈치 보고 있는 트럼프에게도 한방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자유를 지키기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든 것을 걸고 청와대에서 한강 철교까지 서서 자유를 외치는 그 하나된 목소리가 문재인의 심장을 녹이고 트럼프에게도 이 대한민국 땅 자유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하게 되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에게도 더 이상 이 남조선의 적화를 위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적화 공작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망상을 적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0만 명이 한강 철교까지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 땅에 있는 대형 교회 목사들이 지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깨어나서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한강 철교까지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 그리고 그들이 생활해야 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 영원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 목사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물결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홍콩의 100만이 아니고 이 땅은 500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1000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사에 근현대사에 유일하게 이 땅에 있는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조그마한 땅 국가와 국민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누워서 그냥 한숨 쉬고 있어서 기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3년간 흘렸던 이 피와 땀과 눈물이 하나의 결정체로 다시 거듭날 때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기적을 준비할 모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들이여, 회개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광야에 행동하겠다고, 기도로 행동하겠다고 나오는 순간 대한민국 땅에는 다시 평화가 오고 다시 자유가 넘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반대한민국 세력 축출 연대 회원 여러분들도 저기 흩어져서 저렇게 딴 길로 가고 있는 저들과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가야 될 목적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저들에게 비난하지 말고, 저들을 욕하지 말고, 저들을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때 지금 이 강화문 강당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교회 목사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이 아스팔트 광장에, 이 강화문 광장에 남아서 자유를 외치는 우리들만이라도 하나가 된다면 그때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 문재인 같은 인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진짜 하나로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 나왔던 정신줄 제대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바른 길 가면은 반드시 다른 뒤에서 있는 우리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자연의 법칙은 큰 물줄기가 가면은 뒤에 물줄기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 법칙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강화문 광장에 나와 있는 시민단체 중에서는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가 가장 큰 물방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물방울 위에서 먼저 길이 없는 곳을 향해서 굴러가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